안녕하세요. 무한도전 유재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뇌 속 신비로운 세계, 바로 기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억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리사 제노바 박사님의 책 기억의 뇌과학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기억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책은 기억의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슈퍼컴퓨터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기도 하죠. 가끔은 너무나 중요한 정보, 예를 들면 자동차 키를 어디에 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기억이란 참 신비롭고도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조차 잊어버리곤 하죠. 기억은 꽤나 허술한 면이 있죠.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죠. 기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모두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기억의 세계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억은 마법처럼 뿅 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마치 맛있는 요리를 만들 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기억도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됩니다. 우리 뇌도 정보를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 정교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복잡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부호화입니다. 영어에서는 엔코딩이라고 하고 자연 어처리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죠. 이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뇌는 이를 처리하여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문자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의 배열, 즉 벡터로 바꾸는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가 현실을 사진으로 변환하는 것과 같죠. 두 번째 단계는 강화입니다. 반복적으로 접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뇌에서 더욱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호필드 네트워크에서처럼 반복적으로 데이터가 지나가는 시냅스, 즉 웨이트 값이 커지는 과정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일수록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단계는 저장입니다. 부호화되고 강화된 정보는 뇌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장기간 저장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치 도서관에 책을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출입니다. 저장된 정보가 필요할 때 뇌는 마치 검색 엔진처럼 해당 정보를 찾아내어 의식으로 가져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시험 볼 때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인출의 예시입니다. 이처럼 뇌는 놀라운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억들은 우리 뇌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요? 마치 비밀의 금고처럼 특별한 장소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기억은 우리 뇌의 한 군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저장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시각 정보는 시각 피질에, 청각 정보는 청각 피질에 저장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위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기억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해마는 단기 기억 저장소일 뿐 장기 기억은 뇌의 다른 영역, 특히 대뇌 피질에 저장됩니다. 다음은 집중입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어텐션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의 열쇠, 이 어텐션,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억도 사라집니다. 자, 이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집중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TV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다면 최대한 집중해서 관찰하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업 기억은 우리 뇌 속의 휘발성이 아주 강한 메모장입니다. 우리 뇌에는 작업 기억이라는 특별한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알람처럼 정보를 잠시 동안만 저장하고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듣고 바로 누를 때 우리는 작업 기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작업 기억은 용량이 매우 작고 정보를 오래 저장하지 못합니다. 마치 메모지에 급하게 메모를 해두는 것과 같죠. 따라서 중요한 정보는 반복적으로 되뇌거나 메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의미 기억 대 일화 기억, 예를 들면 역사적 사실과 어제 점심 메뉴 중 무엇을 더 잘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기억은 크게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미 기억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일화 기억은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기억, 예를 들어 어제 친구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미 기억보다 일화 기억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팁, 일상 속 작은 변화로 기억력을 높여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뇌는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죠. 우리의 뇌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해보세요. 셋째, 뇌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입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블루베리 등은 뇌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넷째, 새로운 경험입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여행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다섯째, 반복 학습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은 학습의 어머니입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기억력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함께하면 더 즐겁고 효과적일 거예요.